여러분, 부동산 시장에 암시장이 커진다. 참 큰일이죠. 암시장이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뒷돈이에요. 예, 암거래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왜 부동산에 이런 암시장이 커질까? 도대체 갑자기 암시장의 말이 왜 나왔을까? 바로 뒷돈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뒷돈은요, 세입자에게도 왔다 갔다 하고요, 집주인에게도 왔다 갔다 하고요, 양쪽에서 모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은요, 그야말로 패닉 상태,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이렇게 전세를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으니 뒷돈을 줄 수밖에 없고요. 예. 월세를 구하려고 해도 이게 구할 수가 없으니까 뒷돈을 준단 말입니다. 어디다 주냐?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한테 저 좋은 전세 구해주세요, 저 좋은 월세 구해주세요 하고 뒷돈을 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임대차 2법이 계속되면서 시행이 시장에 되면서 세입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2년 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내보내야 되겠어. 집주인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제 집을 샀기 때문에 난 들어가야 돼. 근데 그분이 만약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면 2년 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뒷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사비 줬잖아요. 그 이사비가 바로 뒷돈이에요. 그게 암시장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장이잖아요. 그게 계약서를 쓸 겁니까? 뭐 서류를 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사비를 주고 의왕에 있는 세입자를 내보냈잖아요. 이러면서 아예 이 뒷돈이 공식화되어 버렸어요. 공식화. 경제부총리도 뒷돈을 주고 내보냈는데 왜 나는 안 줘? 세입자 입장에서 왜 나는 안 주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예 공식화 시켰어요. 암시장이 공식화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시장. 야, 참 심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암시장은요, 쿠바나 베네수엘라 같은 데서 있는 거예요. 쿠바나 베네수엘라. 쿠바나 베네수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규제가 강력한 나라, 독재 국가, 이런 나라잖아요. 쿠바 같은 경우는 뭐 집을 아예 못 옮깁니다. 집을 옮기려면 집과 집을 바꿔야 돼. 물물교환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암시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집을 바꾸려고 하니까. 규제가 워낙 세면 이렇게 암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베네수엘라는 아예 전세 월세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격을 정한 대로 되나요, 어디?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암시장이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딱 그 꼴이에요. 이 말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실패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은 시장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밝은 빛으로 나오게 만드는 게 이게 정부의 정책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암시장이 발달을 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정책 실패 맞죠? 정부는 정책 실패 아니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책 실패라는 건 바로 이 시장 안에서 집주인 요구나 세입자 요구나 이 기타 요구사항이나 이 상황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암시장이 커졌으니까. 암시장 보세요. 지금 집주인 쪽에서 암시장이 커진 거는요, 진짜 웃긴 건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하면서 2년에서 4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년에서 4년으로 바뀌면서 2년 차에는 5%밖에 못 올립니다. 5%밖에. 이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세입자하고 5% 올리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뒤로 나머지 올리는 게 주변의 시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변의 시세. 나는 5%밖에 못 올리지만 주변의 시세를 보니까 15%는 올려야 돼. 그러면 10%가 남는 거죠. 그 10%는 월세로 계산해서 그 사람이 나갈 때 보증금에서 까는 거예요. 보증금에서 까는 거. 이거 이면계약이잖아요. 계약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계약을. 이거 암시장이에요. 이거 암시장이에요. 게다가 계약서를 쓸 때 말입니다.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정확하게 답니다. 거기다가. 네. 그래서 계약을 하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요. 이면 물론 불법입니다. 물론 불법이라서 나중에 법적 효력은 뭐 집주인이 하면 세입자가 하면 뭐 통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이면 합의까지. 문제는 5%밖에 안 올리는데 나머지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세로 계산해서 보증금에서 나중에 깐다는 거. 야,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예? 이런 일이 돌아온다는 자체가 참 웃겨요. 이면 계약이 있다는 자체도 웃기고, 그죠? 다른 계약서로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죠. 5%보다 더. 게다가 할인금, 깔세라는 게 생겼다는 거. 나중에 15% 올려야 되는데 5%밖에 못 올렸으니까 10%를 나중에 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깔세예요, 깔세. 예, 심지어는요. 집을 보는데도 관람료를 내라는 거예요. 관람료를. 이런 게 바로 암시장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시장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했던 것처럼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이사비를 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준 거예요. 암시장이 생긴 거예요. 경제부총리가 암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경제부총리가. 참 웃기죠. 이거 해외 토픽감입니다. 이것도 해외 토픽감이에요. 예. 게다가 이게 계약갱신 전세 기간이 안 끝나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집을 샀어. 그러려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위로금도 줘야 돼. 위로금도. 위로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예. 옛날엔 100만 원 이사비만 주면 된다. 500만 원 이사비만 주면 된다. 이러다가 이제는요. 심지어 5천만 원, 6천만 원 달라고 하는 곳도 생겨 있으니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예.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보시면 기타 상황에도 보시면 촉진비라고 했죠. 급행료. 전세 좀 구해주세요. 월세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얘기. 시장이 무너지면요. 수요자도 공급자도 다 힘듭니다.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게 시장이 무너졌을 때예요. 예. 암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암시장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자꾸 통제하려고 드니까 그 뒤쪽에서 거래를 하는 게 이게 암시장이잖아요. 그 뒤쪽에서. 그런 상황이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 전세 수요가 많은 곳에는 임대인이 갑이고요. 거래 허가제로 묶인 곳에는 임차인이 갑이에요. 뒷돈을 줘야지 나가니까 말입니다. 뒷돈이 줘야지. 오죽했으면 실제로 아파트가 요즘 전세값이 서울만 하더라도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보면 5억 6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요 10억 11억 합니다. 10억 11억. 2배나 늘어났어요. 2배나. 야, 진짜 심각한 거죠. 도대체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는데도 전세 시장 안정됐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미 저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묶잖아요. 시장 경제를 완전히 포기하잖아요. 인위적으로 가격을 묶으면 당연히 암시장은 존재해요. 시장은 그보다 더 위에서 놀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 한 아파트인데도 그것도 같은 층에 바로 옆에 층이에요. 같은 층의 옆에 층이에요. 한쪽은 전세가 5억 5천이고 다른 한쪽은 10억이라고 생각하면 똑같은 평수인데 똑같은 층에 있는데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쪽 전세 5억 5천에 있는 집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 내보내려고 하겠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예,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 그러면 지금 세입자는 나가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 먹기로 이면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울면 계약. 나가려고 그러면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비 플러스 위로금을 줘야 되고요. 예, 이사비 플러스. 아니면 계속 살려고 하면 5% 계약을 표면적으로는 하면서 이면 계약을 이제 나머지를 월세 내중에 보증금에서 까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야, 이게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한 게 말입니다. 결국 인위적으로 이게 집값을 통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암시장은 더욱 엄밀하게 더욱 교묘하게 커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커졌을 때는요.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더 떨어뜨린다. 이런 전미 경영학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도 있습니다. 예. 시장은 여러분 시장 경제에 맡길 때 시장이 잘 돌아갑니다. 인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 그것은요. 시장의 왜곡을 불러오고요. 결국은 시장의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